우리 그 평가정리 안 하긴 했었는데 평가정리 다음 시간에 그 윤수가 저번에 혼났을 때 증거함수랑 그때그때 해가지고 92페이지 펴봐. 92페이지 먼저 할게요. 자, 92페이지 봅시다. 우리가 함수의 증가함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래서 증가한다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지? 감소한다는 말은 이런 이미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할까라는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문제를 열어보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있냐면 예를 들어서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게 된다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말을 쓰게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쯤에 x1하고 x2가 있어. 여기에 x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2가 있는데 x1을 대입한 값보다 x2가 대입한 값이 더 크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증가인데 임의 두 실수라는 저 문장 때문에 어떤 두 수를 잡든 간에 어떤 수를 잡든 간에 항상 오른쪽인 데가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에요. 큰 값을 대입하면 그 함수값보다 크게 나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증가함수라고 본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큰 값을 대입했는데 작은 값이 나와. 작은 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감소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x1하고 x2를 대입했는데 x1 대입한 값이 더 큰 거야. x2 대입한 것보다. 모든 x에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항상 감소한다.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증가나 감소의 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함수의 증가하고 감소를 판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번 앞에서 어떤 문장이 있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조사해야 되는 거야. 모든 실수에 다 조사해야지 큰 값을 대입하면 그 함수값도 크게 나오면 증가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실수를 다 대입할 수가 없잖아. 중에 증가의 정의는 맞긴 한데 우리는 다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증가함수가 되는데 잠깐만 이거 기억이 얼마나? 양수야 양수야? 여기에서의 기억이는? 여기는? 양수? 지금 생각해보면 증가함수 그래프를 보니까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가 된다는 기억.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는 뭐라고 뭐냐면 우리가 f'x라는 사실을 배웠었잖아. f'x가 모든 구간에서 항상 다 양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이미지를 잡으면 어떤 fx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f'x가 양수가 나와. 그러면 어떤 점을 대입해도 그것은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가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증가함수를 정리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값을 대입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따라서 거기 밑줄을 보자. 미분 가능할 때 f 프라임 이게 미분 가능한 왜 필요할까? f 프라임스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렇지? 미분 가능하면 f 프라임스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미분 가능함수일 때 f 프라임스가 0보다 크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f 프라임스가 0보다 작게 되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말을 쓰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x가 가운데 10분한다는 얘기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이 문장을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f'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었는데 자, 이 문장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해. 어떤 fx가 증가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그 구간의 모든 실태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장이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잘 보면 이게 크거나 같다 문장이 있지. 아까는 다르게 두 번째로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 그래프는 0을 대입하면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8 정도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되는 그런 거예요. 음수 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점에서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사실은 양수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f'x 하면 f'x가 3x 제곱이 되는데 실제로 f'0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그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즉
순간적으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양수 할 때 순간적으로 한 점에서만 0이야. 한 점에서 0이 되면은 0이 되는데 이것을 등호로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기에는 한 점 정도는 0이 돼도 괜찮지 않겠지. 따라서 여기에 등호도 등호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명심해. 어떤 것을 증가한다는 거랑 지금부터 무엇을 의미하냐면 증가해?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증가한다면 등호까지 포함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반대로 감소하게 된다면 f'x가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3차면은 f'x 2차잖아. 그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판별식임할 텐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경계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할 거야. 만약 정수계수 찾으면 정수계수는 좀 차이가 나겠지. 등호까지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 판단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필수 예제 1번 넘겨서 증가함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안 와. 왜 했는지 아는데요? 모르겠어. 자, 따라볼게. 다음 수의 증가함수를 판단하시고 조사하시라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봐보니까 일단 f'x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얘는 6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x-1 그다음에 x-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즉 f'x가 0 되는 값이 x는 1하고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증가표라고 불러. 증가표라고 작성해볼게.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x값이 1하고 2라는 점에서 결국 f'x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사인 값에 대해서는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은 수 적당히 대입하는데 한 0 정도를 대입하게 된다면 이거 음수지, 그치? 그럼 이 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가은이 왜 늦었습니까? 왜 늦었어? 일단 늦잠이 자서요. 한 12시까지 했다고요? 네. 자, 그러면 1하고 2 사이 값도 대입해보니까 1하고 2 사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분의 3 정도 대입하면 양수 음수가 돼서 둘이 곱한 값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보다 큰 값, 예를 들어서 3 정도 대입하면 양수가 돼서 얘는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잘 봐봐. fx는 f'x가 지금 여기서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여기를 뭐라고 표시해야 되면 증가이겠지. 왜? 기울기 가치는 양수로 계속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1하고 2 사이에 f'x가 음수가 됐다면 이것은 감소가 된다는 소리가 되고 2보다 클 때 이것은 증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가 이 증가표를 보고서 답을 표시하는데 답은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증가 그 다음 1하고 2 사이니까 1부터 2까지 해서 감소 다음 2부터 무한대까지 거기에서 증가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을 건데 0이 되는 점이 1하고 2에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이에 그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시고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몇 페이지냐면 지금 94페이지야.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증가함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증가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기억은 뭐냐면 f'x가 0 되는 점을 찾아. 0 되는 점을 찾으면 그 점이 1하고 2가 나왔으면 x는 1, 2 표시하고 f'x 얘는 둘 다 0이 되고 그 사인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찾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증가함수 증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증가표를 쓰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볼까? 와, 하나 더 해볼 테니까 그 옆에
fx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 아니 앞에 부분 조금 앞에 부분은 강동에서 보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씩 넣지 마.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앞에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 그것의 대략적인 개형을 설명하는 거잖아. 개형을 설명하고 그 뒤에 부분이 문제 푸는 거니까 앞에 부분 빠지면 조금 그 뒤에 이해하기 좀 힘들어. 제일 먼저 우리가 증거함수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 f 프라임 x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이것은 기울기에 관한 문제, 즉 증가함수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분해보니까 12 x 세제곱 마이너스 24 x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얘 값을 12x제곱 묶어버리니까 이 값이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해봐. f 프라임에서 0 되는 점이 딱 두 점이잖아. 그 점이 0하고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증가함수하고 적사할게. 우리가 항상 증가함수를 조사할 때 이제 증가함수를 조사할 거야. 그게 어렵진 않아요. 0하고 2가 나왔다. 그 다음에 6이나 f 프라임에서 당연히 0하고 0이게 그런 점을 찾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적당수를 대입해볼게.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해도 된다면 양수, 음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2보다 큰 값을 대입하니까 뭐 3 정도 그럼 양수랑 쓰니까 플러스가 되죠? 선생님 그럼 이건 플러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뿔만 뿔 이어치고 변경하면서 나왔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플러스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마이너스 값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거 양수 이건 음수가 돼서 이건 또한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제곱이라는 단어가 있지. 우리가 얘가 뿔만 뿔이 되려면 사실 이를 기점에서 이보다 살짝 큰 값하고 살짝 작은 값은 얘는 부호가 달라. 그렇지? 이보다 살짝 크면 플러스고 이보다 살짝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잖아. 근데 얘는 0보다 살짝 큰 값도 양수고 0보다 살짝 작은 값도 양수가 되지. 그치? 그 이유는 이게 제곱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제곱이 되는 그런 x값들은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야.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적당값을 대입해서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지. 그치? 그래서 제곱이 있을 때는 좌우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럼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방수잖아. 그렇지? 답은 어떻게 쓰냐면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거기에서 감소. 그렇지? 다음 2보다 클 때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증가.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자 여기 닫혔어. 그렇지? 열린 거 아니에요? 대신 여기는 열렸죠? 무한대는 닫힐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것도 잘 표시해서 답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연습해보자. 자 저기 한번 해봐. 그 1-1번에 2번 한번 해봐. 1-1번에 2번 한번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증거함수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은 f 프라임 x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소리가 돼요. 일단 f 프라임 x가 0된 점을 찾고 거기서 이제 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 값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조사하시면 문제가 되겠지. 값이 3개가 나오면 3개 나왔으면 저기도 3개나 쓰는 거야. 그럼 뿔만 뿔도 좀 여러 개가 나오겠지. 그치?
점들평 양수에서 양수들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아까처럼 제곱이 있지 않는 이상 제곱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걸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지. 그래서 정답을 쓸 때 있어요. 여기는 열려요. 무한 때는 닫힐 수가 있어. 그래서 측정값이 나와요. 거기에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그런까지 마이너스 0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1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통과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여기서부터 말씀까지 그래서 이거 했으면 근데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리고 말씀부터 말씀해서 그래서 이제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하나, 둘, 셋, 4개 거니까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팁을 주자면 아까처럼 제곱이 있을 때 우리 저항을 바뀌지 않는 이유를 생각했는데 이게 제곱이 하나 있죠? 하나는 뻔히 양쪽입니다. 제일 먼저 3을 대입하면 된다면 을 바꾸는 식으로 안 바꾸는 경우는 아까처럼 제곱이 있습니다. 제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세제곱이었을 때는 바뀌겠죠. 예제곱이었을 때는 이제곱 해봐요. 아니야, 넘어가자. 64페이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94페이지 1-2번도 증가하는 구간 찾아봤으니까 한 번 더 연습한다는 걸 의미해야 되죠. 자, 필수제 2번 보자. 2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우리가 친절하게 앞에서는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증가한다라는 그 문장이 좀 다른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짚어보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위한 문장이 나왔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얘들아, 우리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이 덧글자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덧글자. 평균표는? 우리 역함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는 하나당 하나씩 대응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원수가 있으면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대응해야지 우리가 이제 역함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이것을 만족해야 돼. 바로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을 만족해야지 역함수가 된다는 필요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만약 꺾인 그래프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y값, 적당 y값 예를 들어서 하나를 쫙 그리면 y값을 만족하는 값이 x값이 3개나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x들 3개가 있어서 y값 하나로 다 꽂히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1,1, 2,1, 3,1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1대1대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명심에 역함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1대1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라는 뜻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된다면 자, 적당한 값을 만족하는 거 하나밖에 없겠지. 적당한 값을 만족하는 거 하나, 적당한 값을 만족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걸 무슨 그래프가 되냐면 순증가 그래프.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모든 점에서 항상 기울기가 다 양수가 돼야 되는 순증각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듭니다. 꺾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의 기울기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순증각 그래프 앞으로는 이런 그래프도 괜찮을까? 순감수 그래프겠지. 따라서 순증각 그래프라는 거는 결국은 기울기가 항상 양수가 된다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이게 감수 그래프였으면 모든 실수에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의미할 거야.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니까 저번 f 프라임 x는 그 식이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돼. 그리고 아래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 블록이지. 아까도 그랬지만 순증각 그래프가 되거나 순감수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순감수 그래프가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 프라임 x 자체가 2차원수인데 아래 블록이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을 수가 있을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클 수가 있을까? 저 2차원수 그래프가? 그치?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의 초차의 개수가 양수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볼게. 모든 실수에서 f 프라임 x의 0보다 크다는 것은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저 2차함수 이렇게 f 프라임 x f 프라임 x가 2차함수니까 항상 이렇게 양수가 되는 그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2차함수가 항상 다 양수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어떻게 처리해줘야 돼? x가 만나면 안 되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뭘 사용할까? 세 글자. 그렇지. 판별식이야. 이런 그래프, 이런 현상을 만족하게 되려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사실을 이용하냐면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결국 판별식 t가 0보다 커 작아. x가 만나지 않네? 0보다 커 작아. 맞아. 선생님 위에 있다면서 0보다 큰 게 아니야? 판별식 말 그대로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상관이 없어.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고 결국은 실근이 존재하는 게 없다.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 결국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별식의 이제 결론에 도달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잠깐만. 근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여기 한 점 정도 이렇게 나와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지. 여기 또한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마무리해서 1번 답을 구해본다면 저 f 프라임 x가 fx가 역함수 존재한다는 것은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고 1대1 등되면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판별식에 대해서 보니까 판별식은 4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a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4보다 12a가 작거나 같은 거니까 a 값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fx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함수가 존재? 그럼 1대1인데 그러면 순증감수나 순감수가 되네? 순증가라는 의미는 fx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순감수라는 것은 fx가 항상 음수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 fx 2차식이라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fx가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해. 야, 감소를 한다는 거 나왔네. 감소를 한다는 거 나왔으면 우리는 항상 그 구간에서 적어도 부분에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우리는 증가하고 감소한 단어는 f 프라임 x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생각이 들 거야. 괜찮죠? 자, 그럼 한번 보자. 아까 전에 f 프라임 x를 구했는데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야. 근데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는 적어도 f 프라임 x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렇단 말은 요 그래프가 되는 게 아니라 f 프라임 x가 아마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f 프라임 x 저는 x가 만나는 점에서 음수인 부분이 존재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구간을 보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을 테고 여기쯤에 1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야지 이 구간에서
f 프라임 x는 음수가 될 테니까. 이해됐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두 개의 실근 가지니까 컴플렉시티가 0보다 작은가요? 큰가요? 아니야. 컴플렉시티가 0보다 큰 것은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사실만 내포하고 있고 이 사이에 근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지.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고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게. 따라서 fx가 아니라 f 프라임 x,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되고 이 말의 의미는 f 프라임 1이 음수가 되는 우리 고등학교 3때 배웠던 2차식과 그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그래프를 보고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대신에 f 프라임 1도 음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줘야 되는 거지. 자, 실제로 한번 f 프라임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게 된다면 3 더하기 2 더하기 a 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f1을 대입하게 된다면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더하기 a 값 또한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 값은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고 이 값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죠. 둘 다 만족시켜야 되지?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직선에서 여기쯤에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했을 때 둘 다 작다는 문제인데 작고 이거 작고 지겠지. 그럼 답은 뭐야? 답은 이쪽 부분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은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지? 그런데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뭘 주의해 주냐면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잖아. 0이 돼도 되지. 즉 마이너스 1하고 1이 여기랑 여기에 와도 괜찮다 안 틀어도 될 거야.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 돼도 되고 f 프라임 1이 0이 돼도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여기 또한 등호가 다 들어가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저 개인 a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아니라 작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얘 또한 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결국 두 개의 근을 가져서 이렇게 그릴 텐데 음수분을 조절하면 일단 음수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지? 존재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사이에 마이너스하고 1을 집어넣어서 음수분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소리 듭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f 프라임 1의 부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소리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부터 2-3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현지 말과 2-1번에 임의 두 실수 x1, x 중에서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이 fx2보다 더 크다는 문장이 있어.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맞아. 저 함수가 감수함수 그래프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필수예제 2-1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문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처럼 감수한다는 문장도 마찬가지겠지. 무슨 감수함수 그래프가 돼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감수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이것 또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하고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조금 도와줄게요. 그럼 얘도 판별식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판별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없이 결국 답이 이렇게 나왔잖아. 첫 번째 답이 a제곱이 결국 18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그러면 a 값은 얼마지? 루트 18 아니야? 루트 18은 3루트가 되는데 범위 이렇게만 쓰면 안 되지, 그치? 사실 a제곱 18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니까 이거의 답은 3루트 이렇게 사이 값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얘들아, 혹시 그거 기억나? 이거 18보다 작다는 단어 나왔잖아. 작다고 하면 사이 값이 되고 크다고 나왔으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여기 알아요? 그게 크다 작다고 나와요? 이거? 제가 작다고 하고 크다고 크다고 나왔어. 어디 보자. 아, 화면띠가 너보다 크다고 해서 그렇지. 왜? 왜 바꾼 거였어? 우리가 이거 보기 전에 판별식이 얘가 팔리나? 오케이. 우리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면 x축과 극점이 됐을 때에서 만난다고 했지. 자, 이거 판별식가 여기다 컸잖아. 자, 그치? x축과 안 만나니까.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거 판별식 때문에 여기다 펼쳤지 않을까? 아니야. 이게 아래로 위로 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축과 만나는 거야. 안 만나지. 그럼 판별식 때문에 여기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우리 뭘 판별하는 소리냐면 x축과 극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소리가 될 거야.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안 만나고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아래 볼록 위로 볼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축과 극점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나온 것 같습니까? 그죠? 이게 답입니다. 그것만 답이에요. A값의 범위권이라는 소리 아니었나? 맞죠? A값의 범위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준함수나 순감성수 됐을 때 그러면 F타임스가 2차식이 될 텐데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치? 그럼 우리는 판별식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해갔죠? 밑에 있는 2번 한번 해봐요. 우리 몰랐던 내용 하나씩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판별식은 여기서만 나왔고 아니야 너희도 고등학교 종편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중심의 판별식은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지? 증가그래프의 이거는 최고차는 보는데 2차식이잖아. 2차식인데 최고차는 양수가 되면 아래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항상 양수일 수 있을까 아니면 항상 음수일 수 있을까? 그렇지. 항상 양수일 수 있으니까 저 위쪽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판별식 그렇지. 왜냐면 이게 항상 양수되면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잖아.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면 그것은 또한 판별식이가 여기다 꽂잖아. 이렇게 되는 거 0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만 들어가면 되지. 판별식 때문에 여기다 표 같지 않을까? 작아요. 그렇지. 그것도 판별식 때문에 여기가 작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F80을 그렇지. 문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까? 네, 제일 마지막 부터 한번 해보세요. 3번은 별표 치고 3번 한번 해봐. 2번에서 증거감소 보는 거는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가한다. 구간에서만 감소한다. 모든 실수가 아니라 구간에서만 증가 감소를 봤을 때 판별식 상황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봐야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위로 올리면 되겠지? 1하고 2에서만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이관한다면 1하고 1은 어떻게 있을까? 그러면 여기 1 있으면 1에서 음수하기 잘했지. 근데 또 3에 쓰면 돼. 그렇죠? 1하고 1은 어디쯤 해당되는 뜻이야? 거기에 1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프를 보니까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만족하려면 1은 되지. F'를 완성해야 되고 F'는 완성해야 되지. 그 두 개를 만족하면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대입해요. 대입하면 되죠. F'하고 F'이 대입해서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A가 있으니까 그 범위에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공통 범위 찾을 때는 그 수직선 그래서 문제 푸시면 돼요. 끝났어. 그러면 이거 나왔지? 두 개의 공통범위 한번 찾아. 수익선을 배워보면 공통범위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해야 될 거. 순준선과 순선선수는 판별시험선하고 구간이 주어진 걸 들어가서 일지는 일지가 있으니까 F'이는 양수, F'이도 양수라는 사실이 있어요. 분모를 좀 그려줬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등의 표시가 아니라 F'이는 양수가 되겠지? 해줘야 돼. 물론 여기도 F'가 0보다 작거나 여기도 등호가 붙게 되니까 이거는 등호가 붙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두 개의 공통범위는 뭘까? 거의 공통범위 수익선이면 5분 10일 정도 짜니까 5분 10일에 3분 1점 그다음에 다 하고 자, 다음 자, 정규가 증가방법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극대곡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해야 될까? 늦어라 비교해볼까 하니?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런데 극대극선 그럼 잠깐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우리 극대극선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 극대극소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극대극소 먼저 해보자. 우리 극대라는 단 이미지를 알고 있잖아. 극대. 크다는 이미지. 극소는 작다는 이미지가 되고. 자, 한번 볼게. 천천히 읽어보니까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는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함수 fx는 x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저 문장을 읽어보니까 극대 x는 극대라고 fa를 극대값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 문장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단 말이야. 자, 한번 볼게. 우리 잘 보니까 여기 a1이라는 점이 있어. a1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x에 대해서 열린 구간에 속하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니까 한 여기 정도? 열린 구간에 속하는 그 부분이 여기가 되지, 그치? 그치? 그 구간에서 누가 될 거? 얘가 될 거 아니야?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이 있으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라고 부른다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A2라는 점이 있는데 A2에 열린 구간을 포함하면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되니, 그치? 여기 중에서 대빵이 있어? 대빵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A2에서 극대라고 부른다는 소리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쯤에 A3이 있어서 A3을 한번 보니까 이 A3이 극대인지 보니까 열린 구간 표시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지. 이 점이 이 열린 구간에서 대빵이야?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이것을 극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소리가 될 거야. A1이 이 구간 사이에서 제일 크지. A1 대입한 값, A2가 이 구간 사이에서 대입한 값 중 제일 크잖아. 우리는 이것을 극대라고 한다는 소리가 되는지. 자, 그럼 극소는 뭘까? 극소는 반대 개념 아닐까? 이런 점들은 극대가 될 수 없다는 소리가 드는 거야. 이 점이 이쪽 근방에서 제일 크진 않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극소도 보니까 x는 b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p보다 더 크면 fx는 x b에서 극소라고 부르게 되고 그 fb 값을 극소 값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에 b1이 있는데 이 b1이 있고 열린 구간 잡자.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야, 그렇지? 그 구간에서 fb1 값이 제일 작지 않나? 이거 제일 작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극소다라고 부른다는 소리. 그러면 B2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B2에서도 보니까 그 B2의 열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니까 이 구간에서 얘가 제일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 또한 극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느낌을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때가 몇 개일까? 하나, 둘, 세 개. 극소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극대극소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뭐지? A3 없었는데 선생님이 A3 그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네. 거기서도 그때 볼수 있어요. 여기서는 극대극소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건 지워도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평관점에서는 극대극소가 없다는 게 뭐냐면 요점을 C라고 하자. C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근방을 잡을게. 근방을 잡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점에서 FC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지 보려면 이점 말이야. 이 점이 이 근방에서 제일 커? 제일 작아? 아니지. 그럼 얘는 극대 극소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이게 극대 극소의 정의가 된다는 소리가 된 거야. 근데 문제는 극대 극소에서 이게 미분방향이나 연수의 말이 없잖아. 자, 이것도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잡았어. 이런 걸 더했어. 이거 연속이야? 불연속이 되겠지. 불연속이 된다 했을 때 여기 점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요즘이 1,1 요즘이 1,1이라고 하자. 그러면 극대를 가질까? 이거 극대 가자. 극대를 갔는데 왜냐면 이 근방을 잡으면 그 근방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 맞아요? 그 중에서 1을 대입한 값이 여기잖아. 그렇지? 여기가 제일 크지 않아? 이 근방 중에서 얘를 극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을까? 자, 그런데 얘 아까랑 다르게 만약에 이렇게 색칠되고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1이야. 1에서 뭐가 달라? 아까는 위에가 색칠됐잖아요. 위에 밑에가 색칠됐지. 이 근방에서 극대 값일까? F1이?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런 근방에서 보니까 이거거든. 그치? F1은 요거거든. 이 값이 이 근방에서 제일 커? 아니잖아. 그치? 얘는 여기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일 크다고 보장했지만 얘가 이쪽 근방에서 제일 크지 않잖아. 얘는 극대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극대 극수는 미분 근방하고 연관이 없어.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예를 들어서 뾰족한 점 있잖아. 뾰족한 점 요점은 우리가 분명히 미분 불가점이라고 했었어. 그치? 뾰족점. 하지만 미분 불가가 되더라도 얘는 극소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근방에서 이 값이 제일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극대값수는 결국 미분 관계 연속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지? 자, 신기한 문제 하나 볼게. 우리 상수함수에 대해서 볼게.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x축할수를 그리고서 자, 이렇게 그렸어. 이거 상수함수 같지? 여기쯤에 만약에 1이 있다고 한다면 1 근방에서 잘 생각해보자. 1 근방. 1 근방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렇지? 그 중에서 1값 말이야. 1값이 제일 크진 않아. 제일 작지도 않지, 그렇지? 평평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극대극수에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 버렸네. 얘도 등호가 들어갔지. 등호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이 점은 극대가 맞아. 또한 극수도 맞아. 그래서 모든 점에서 극대 또는 극수가 되는 함수를 찾을 생각을 했으면 되는 상수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모든 점에서 같다 함수가 있잖아, 그렇지? 이 주위에서 같고 주위에서 같으니까 극대도 되고 극수도 되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소리가 된 거야. 그러면 x가 자, 일단 극대 극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밑에 참고도 잠깐 봐봐. 일단 잠깐 설명했죠. 자, 참고를 보는데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이미지 보면 항상 극대값이 클 거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극대값보다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뭐야? 극대지, 그치? 맞지? 그리고 얘는 뭐야? 극소잖아. 극대보다 극소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극대값이 항상 극소값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그것이 틀리다. 극소가 더 클 수도 있지, 그치? 또한 한 함수에서 여러 개의 극값이 존재할 수 있다. 당연히 극대극소, 극대극소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상수함수 모든 실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봅니다. 이 문장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극대극소에 대한 대충 이미지를 설명했어. 그런데 그 밑에 잠깐 보자. 우리 여기 좀 별표 좀 쳐봐. 극값과 미분계수의 관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들은 좀 제외했다. 만약 미분 불가나 뾰족점을 받는 함수는 좀 제외해주고 어떤 함수를 볼 거냐면 이런 함수, 부드러운 함수. 이런 부드러운 곡선이 되는 함수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을 해볼게. 그런 함수는 대표적인 다음 함수가 있어. 미분 가능, 부드럽다는 자체가 이게 미분 가능 함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함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뭐냐면 다음 함수. x 세제곱 더하기 뭐 x제곱 그런 것은 뾰족할 수가 없어. 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고 뾰족한 함수는 뭐 절대값 x 그런 것이 좀 약간 뾰족하게 나오겠죠. 우리 이제부터는 다 다음 함수를 다루게 될 텐데 미분한 함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쭉 나왔을 때 다음에 극대값을 찾으시려고 하는 거죠. 야, 근데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는 알긴 알았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그 극대값 어떻게 찾을 건데 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다조세 볼까? 이 막 1에서 이 양쪽 값에서 제일 큰 게 1인가?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이거 뭐라고 부른다 했지? 이거는 극소, 극대지, 그치? 자, 그런데 얘하고 얘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거든? 그 특징이 뭘까? 여기 순간차를 적사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얘 순간차를 적사해주고 있는 거야? 얘 순간차를 적사해주고 있는? 얘 순간차를 적사해주고 있고 이렇게 애매한 점들 극대극소 되지 않는 거 있잖아. 그런 점들을 제외한 꺾이는 부분, 즉 양수였다,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 감소했다 증가, 증가했다가 감소 이런 부분들이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항상 뭐냐면 F'X가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F'X 0되는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점들, 극대나 극소가 되는 점들이 항상 F' 값이 항상 0이 되는 그런 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극대극소를 찾으면 우리는 F'X가 0되는 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보자. 자, 봐봐. 극대극소의 판정에서 결국은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점들은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야. 극대하고 극소의 판정에 대한 문장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장을 썼어.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고 하면 f 프라임 x를 한번 배우니까 f 프라임 x는 x제곱 마이너스 2x 3x 할게.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3이 돼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래서 0된 점이 x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0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 3에서 0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얘는 극대값을 가져 극소값을 가져? 얘는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분명히 F'X의 0된 점을 착각해서 극대분은 극소 둘 중에 하나인데 누가 극대가 누가 극소인지 알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것을 판단하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보자는 거지. 자, 극대에 대해서 보니까 이거 기울기 뭐야? 양수음수. 이거는 양수 됐다가 이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양수음수. 음수 됐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고 치.
즉 극대를 갖는 왼쪽 부분은 그 기울기 F'X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은 F'X가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자, 명심해. F'X가 0보다 크다면 올라간다는 이미지거든. 그리고 F'X가 0보다 작다면 내려간다는 이미지야. 자, 극대를 정의하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극대를 갖는 왼쪽에서는 F'X가 0보다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미지가 극대값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0보다 큰 부분에서 기울기가 0보다 작은 부분으로 변환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극대점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극소점에 대해서 보니까 극소점은 어떤 느낌이냐면 음수가 됐다가 기울기가 점점 더 양수 F'X가 0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극소점은 어떤 이미지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미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부분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으로 변화되는 그 부분이 극소점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우리가 마이너스랑 3 중에서 누가 극대이고 누가 극소인지 한번 판단해볼게. 우리 아까 전에 증거한번 작성한 거 배웠지, 그치? 보자. 여기 x하고 F'X를 쓴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왔어. 요점에서 0이 되고 얘들 0이 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이런 점들에서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고, 그치? 그러면 부호를 판단해보자.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여기 음수지, 그치? 얘는 플러스가 되겠다. 그치? 음수는 플러스죠. 다음, 마이너스 2 정도 대입한 거야. 다음,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게 0이 있으니까 0, 0을 대입한다면 양수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수, 4 정도 대입하면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자, 말해봐. 얘는 fx는 여기에서 극대야 극수야? 극대, 그렇지. 왜냐면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이죠. 얘는 극소. 왜냐면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할게. 우리 극대값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F-1을 의미합니다. Y값을 의미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1,2야. 1,2면 야, 극대점은 1이야, 2야? 2를 의미한다는 소리야. 1은 뭐예요, 그러면? 극대가 되는 X값을 의미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따라서 극대값을 찾으러 했을 때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안 되고 F-1이 답이 된다, 그렇지? 그럼 극소값은 F3이 되겠죠. 자, 우리 극대극소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어? 양수인 부분 음수에 있는 거에서 양수 가는 부분이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뭐 시험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극대극소 마무리할게요.